예, 안녕하세요. 저는 퀘스트에서 솔루션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최용수라고 합니다. 아마 오늘 대부분의 세션들이 조금 광범위한 영역의 어떤 데이터, 아날리틱, AI 영역인데요. 저희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지엽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랑 가까운 영역인 하이브리드 AD. 보통 저희가 얘기할 때는 이제 M365라고 부르는 서비스죠. 그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신 고객분들이 갖고 있는 보안에 대한 컨선, 우리는 진짜 보안이 잘 되고 있는 건지, 혹시나 우리가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그거를 잘 탐지할 수 있는지, 여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보안적 이슈들을 우리는 잘 수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모든 보안은 기본적으로 챌린지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뭔지. 첫 번째는 이제 공격 표현입니다. 저희가 보통 그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장 확대됐던 시기는 코로나 시대죠. 코로나가 되면서 재택근무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가 인터넷, 회사 내에 있는 네트워크에서만 접근하던 서비스들이 외부로다가 확장되는 형태가 많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동안 우리가 회사 내의 시스템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의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접근 경로가 필요했는데, 이제 더 이상 퍼블릭 클라우드가 되는 순간 그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모든 서비스가 외부로 다 오픈이 되고요. 그걸 통해서 공격이 올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공격할 수 있는 포면이 넓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보안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챌린지 중에 하나죠. 계속해서 스마트 워크이라는 어떤 개념으로다가 다양한 디바이스, 다양한 환경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주고 있고요. 근데 계속해서 보안적 이슈는 그러니까 보안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데, 더 높은 보안 수준을 원하고 있죠. 이게 첫 번째 챌린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뭐랄까요, 이해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는 주로 이제 MS 쪽에 영역과 많이 작업을 하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스 형태의 서비스 대표적인 게 이제 5365죠. 그래서 쓰는 고객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대부분 어떤 그 챌린지를 갖고 있냐면은, 위에 이제 저는 이제 실무자입니다. 그 위에 있는 팀장님, 그 위에 계신 임원분들이 어떤 5365로 M365로 하는 서비스를 적용하면서 얘만 적용되면은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는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운영에 대한 비용, 보안에 대한 거, 아니 서비스의 가용성에 대한 거, 모든 것들이 사스 형태의 서비스를 도입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런데 서비스라는 거는 우리가 설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지 허용도 해줘야 되고요. 계정도 만들어줘야 되고요. 권한도 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오는 어떤 보안적 이슈들에 대해서는 사스니까 모든 게 다 사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제공해 줄 거야 라는 개념으로다가 묻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상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형태의 보안 사고, 글로벌하게는 70에서 80%의 보안 사고는 다 설정의 이슈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 발생했던 보안 사고들도 대부분 설정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는 2024년,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디펜스 리포트라고 하는 연단위 레포트를 내놓고 있는데요. 거기에 탑3 리스크 중에 하나가 컨피그레이션 오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잘못된 설정. 그거는 중요한. 예전에 저희가 보통 공격자가 처음에 공격하는 거는 저희가 얘기하는 취약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클라우드 상에는 취약점이라는 개념보다는 설정의 오류가 더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이거는 뭐 저희뿐만 아니고 모든 보안 업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챌린지죠. 너무 많은 이벤트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좀 전에 저희가 IBM의 여러 가지 얘기 봤고요. 아마 소아라는 개념 여러 가지 보면요, 이벤트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를 하냐? 이벤트에 코릴레이션을 하죠. 그래서 이벤트 수를 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AI를 접목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줄입니다. 근데 또 너무 많이 줄이면은 또 이미 있는 이벤트가 또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컨선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저희도
이벤트에 대한 피로감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어떤 식의 개념을 갖고 있냐면요. 좀 이따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보통 이벤트의 그 개수를 줄이는 가장 심플한 거는 이 이벤트가 갖고 있는 위협도를 한 번 더 체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처음에는 1단계에서는 누군가가 로그인을 100번 했는데 100번 실패했더니 실패하면 우리가 이벤트를 주겠다라는 게 1단계겠죠. 근데 이렇게 했더니 너무 많은 이벤트가 뜨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한 번 더 체크를 하죠. 이 이벤트, 그러니까 페일이 뜨는 지역이 우리가 평소에 접근하는 지역이 아닌 다른, 그러니까 기존에 접근했던 지역의 그 분포보다 다른 형태, 해외나 아니면 기존에 접근하지 않았던 IP 대역에 접근하면은 얘를 더 높은 수준의 위협으로 보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위협도의 랭킹을 하는 알고리즘을 계속해서 확대시키는 개념이고요. 저희도 그런 개념으로 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경고의 어떤 노이즈를 줄이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실무, 그러니까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챌린지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보면은 이제 온프라미스 에이드라 해서 그냥 보통은 일반적으로 온프라미스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고요. 액티브 디렉토리라고 하면은 온프라미스에 있는 액티브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현재 사실은 보안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뿐만 아니고요. 글로벌로 다 동일합니다. 지금 저희가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들어볼게요. 저희가 액티브 디렉토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안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MS에 전화를 해서 이거 그 보안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컨설팅을 받을 수 있나요? 솔루션이 있나요?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면은 더 이상 MS에서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고요. 두 번째, 그래. 그럼 우리를 지원하고 있는 MS 파트너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 파트너들 전화를 합니다. 국내에 굉장히 여러 개의 회사들이 있죠. 전화를 해서 저희가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라고 하면은 손쉽게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보안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하면 더 이상 지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현재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온프라미스는 글로벌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프라미스가 운영해서 보안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MS는 온프라미스에서 클라우드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온프라미스가 더 강력한 보안이 적용되고 새로운 아키텍처들이 적용되고 여기에 어떤 모니터링이나 관리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추가되어야 되는 시점에 MS는 클라우드로 넘어가면서 온프라미스가 더 이상 관리되지 않은 영역으로 남게 됐고요. 이게 보안의 큰 사각지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이브리드 환경을 잠깐 보면요.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 환경은 온프라미스 액티브 디렉토리가 있고요. 클라우드에 5365가 있는 서비스를 보통 하이브리드 환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냐? 첫 번째, 온프라미스에 있는 AD는 단말 간의 위협이 전파되는 기본적인 통로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굉장히 그 보안 영역에 보면은 이제 단말 간의 전파, 보통 이제 리터럴 무브먼트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죠. 이 AD는 온프라미스에 있는 AD는 단말이 다 조인되어 있는 그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말 간의 전파가 되는 중요한 통로로다가 사용되고 있고요. 근데 하이브리드 AD는 몇 가지의 더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온프라미스의 AD에 있는 정보들이 그대로 클라우드로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온프라미스에 이슈가 생기면요, 바로 클라우드로 다 이슈가 전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온프라미스 AD에 있는 계정을 삭제했다라고 하면은 바로 애저 AD, 이제 이름이 좀 바뀌었죠. 엔트라 AD라고 하는 쪽에 계정이 삭제가 되고요. 계정이 삭제되는 순간 그 계정과 연결된 모든 정보들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온프라미스의 계정이 삭제되면 당연히 오피스 365 안에 있는 익스체인지, 팀즈, 쉐어포인트 그 계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다시 그냥 계정을 만들면 다시 되지 않겠어?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온프라미스의 계정을 만들면 다시 또 계정이 동기화 돼서 536의 계정이 만들어지긴 하겠죠. 그런데 5365 안에 있는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는 계정 정보 외에 추가적인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를 쓸 수 있는 라이센스 매핑부터 해가지고 그룹에 대한 거, 팔리시 대한 이런 것들이 다 매핑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이 삭제되는 거는
그냥 온프라미스만 쓰고 있으면은 그냥 온프라미스 내에서 끝내야 되는 이슈가 하이브리드 환경으로 가게 되면은 536으로 전이되는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얘는 거꾸로도 일어납니다. 국내에서도 사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최근에 저희 쪽 그 고객사 쪽에서는 M365 쪽, 5365 쪽에서 계정 공격이 들어왔고요. 그 공격을 해서 온프라미스 AD에 있는 관리자 계정을 탈취해서 온프라미스를 공격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고객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대부분 고객분들이 갖고 있는 환경은 온프라미스에 있는 데이터가 애저, 오피스 365 클라우드로다가 원웨이로 다 싱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클라우드 쪽에 공격을 받아서 온프라미스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생하고 있죠. 왜 발생하고 있냐? 온프라미스에 있는 AD와 애저 AD는 설정상으로 다 원웨이가 돼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5365에서 특정 플래그를 딱 세팅하는 순간 클라우드에 있는 정보가 온프라미스로 다 동기화가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어떤 정보를 클라우드 상에 만들면은 이 정보는 그대로 온프람으로 복제가 되면서 온프라미스에서는 서로 트러스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정상적인 거야 라고 해서 관리자 계정도 만들 수 있고요. 다 만들어집니다. 이런 위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약간 네 번째가 이 하이브리드 환경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취약점이죠. 이 오피스 365는 외부에 오픈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 금융권에서 망블리라는 게 보안에 득이 되냐 실이 되냐 가지고 굉장히 첨예하게 싸우는 가장 핵심은 망블리가 돼 있으면은 내부망에 어떤 형태로 물리적인 접근을 하지 않는 한 외부망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재택근무가 되면서 보안 사고가 계속 발생했던 거,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VPN을 통해서 사고가 났죠. 근데 VPN도 어떻게 보면은 보안에 취약한 면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취약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VPN이 사고 나는 거는 결국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가느다란 선을 VPN이 마련해 준 겁니다. 그러면 결국 해커는 손쉽게 들어올 수 있고, 결국 작던 크던 어떤 통신 라인이 연결되는 순간 결국 공격이 될 수 있는 루트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얘는 클라우드는 아주 손쉽게 만들어지죠. 만들어주고 얘를 통해서 온프라미스로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만들어지고요. 온프라미스로 들어오면은 여기 있는 모든 단말을 컨트롤할 수 있고요. 단말이 컨트롤되면은 단말을 통해서 내부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동로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전략입니다. 가장 심플한 거죠. 저희가 이제 보안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퀘션이 있죠. 우리 서비스는 안전한지.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희가 최근에 이제 뭐 챗 GPT 같은 게 막 이슈가 돼서 내가 딱 물어보면은 정답을 딱 알려주는. 제가 딱 물어봅니다. 우리 안전해? 라고 누군가가 이 정도면 안전해? 라고 답을 해주면 좋겠는데 현재 이거를 분명하게 답해줄 수 있는 주체가 국내에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MSP 사업자라고 하는 대표적인 마이크로소프트 MSP 사업자를 다 만나보고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다가 마이크로소프트 5365로 컨설팅하는 업체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나봐도 누구나 그냥 지역적인 어떤 것들을 대응해 주긴 하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서비스가 진짜 안전한지 보안은 잘 되고 있는지 그 근거는 뭔지 뭐를 체크했는지 어떻게 해야지 안전한지에 대한 그 전체적인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게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은 솔루션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진단을 하는 가장 핵심은 우리가 갖고 있는 포텐셜한 보안적 리스크를 없애는 거고요. 이거는 결국 공격해올 수 있는 경로들을 삭제시키는 거죠. 그래서 공격할 수 있는 경로를 최소화시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심플하게 그 MS 그 서칭에 코파일럿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AD 시큐리티는 뭔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랬더니 첫 번째 나오는 게 Reduce Attack Surface라고 나옵니다. 요거는 MS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이드겠죠. 코파일럿에 나오는 데이터는 대부분 이제 그 MS 쪽에서 있는 데이터를 많이 기준으로 하니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공격 표면을 감소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미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공급 표면을 감소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단이죠. 보통 체크리스트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서버 진단, 뭐 네트워크 보안 진단, 어플리케이션 보안 진단처럼 주기적으로다가 특정 어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하는 첫 번째가 있고요. 얘는 대부분 그 전체를 다 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것들, 광범위한 것, 제대로한 것들을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공격받을 수 있는 모든 경로를 분석해서 개선하는 개념. 이거는 좀 전에 그 화면에서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패스, 패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안티머레어 쭉 있는데 요 밑으로 여기 제가 캡처를 안 했는데 밑으로 가시면은 패스 매니지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택 패스 매니지먼트라는 두 가지 개념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주기적으로 하는 개념이고요. 얘는 전문적으로 하는 개념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개선 진단을 하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은 주로 어디서 오냐? 첫 번째는 제조사에서 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는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고요.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지 다양한 가이드라인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같은 솔루션 벤더들입니다. 솔루션 벤더들이 가이드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국내에는 현재 그 미국이나 호주, 유럽에 가면은 뭐 보통 이제 국방, 그 다음에 공공, 금융 쪽에 아예 그 컴플라이언스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디테일한 설정까지 다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얘기 드렸던 진단 리스트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거는 이제 뭐 이거를 몇 개를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는 이제 솔루션마다 갖고 있는 특징이 틀리겠지만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솔루션은 85개의 표준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취약점을 진단해 줍니다. 그리고 진단만 해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들은 왜 이게 취약한지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세 번째겠죠. 왜냐하면은 저희가 지금 막 얘기 드리면 막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혹시나 회사 내에서 하고 있는 서버 보안 진단 하면은 어디 설정에 가서 A를 B를 바꿔라. 뭐 게스트 계정을 디세이블하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AD의 보안은 그거보다 훨씬 더 조금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A를 B를 바꿔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커버로스라고 하는 프로토콜의 보안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은 현재 커버로스의 프로토콜이 쓰고 있는 인크립션 레벨이 뭔지,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그거로 인한 리스크는 뭔지 이런 것들을 쭉 따져야 되고요. 그걸 설정했을 때 오는 임팩트가 뭔지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한 어떤 플로우를 통해서 개선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체크한 근거 데이터와 개선 가이드를 별도로 좀 디테일하게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얘기 드렸던 이벤트를 줄이는 거죠. 이벤트를 줄이는 거는 한 번 발생한 이벤트를 또 체크하는 겁니다. 또 체크하고. 그래서 진짜 얘가 우리가 봐야 되는 이벤트를 체크하는 것들이죠. 단계가 많아질수록 이벤트 수는 줄어들겠죠. 대신 단계가 너무 많아지면은 진짜 필요한 이벤트들이 사라질 수도 있는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몇 가지 형태로다가 이벤트의 그 피로도를 낮추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벤트를 발생시켜야 되는 대상을 선정합니다. 이거를 티어 제로 어셋이라고 합니다. 티어 제로 어셋은 퀘스트가 갖고 있는 용어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갖고 있는 개념입니다. 티어 제로. 그러니까 가장 높은 수준의 보안을 해야 되는 어셋, 자산이 뭔지를 정의하는 겁니다. 첫 번째, 모든 계정 권한을 갖고 있는 서비스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보완을 해야 되는 거는 관리자 계정이죠. 이런 것들이 어셋으로 다 탐지가 되는 거, 이건 자동으로 탐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은 굉장히 보안적 리스크가 크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노이즈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낮아진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런타임에 발생하는 정보와 설정을 통한 스태틱 정보를 합쳐서
두 가지를 머지해서 위협도를 체크하는 것을 통해서 노이즈를 없애는 두 번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전에 정의하지 못하는 위협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베이스라인 기반의 머신러닝을 통해서 탐지하게 되고요. 이것들이 필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인트라넷 기반, 그러니까 인터널 존에 있는 서비스들은 좀 전까지 정의된 형태로만 하면 되는데요. 얘가 퍼블릭 존으로 되게 되면은 들어오는,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접근하는 그 IP나 이런 것들이 특정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부 서비스면요 특정화되죠. IP 레인지가 다 있고요. 접속하는 계정들이 있고요. PC들을 우리가 특정화시킬 수 있는데 퍼블릭 서비스가 되면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퍼블릭 서비스는 대부분 지역 단위, 시간 단위, 그 다음에 권한 단위로 해서 이상한 어떤 접근인들이 탐지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보안 행위라고, 탐지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보통 저희가 이제 보안에서 아까 저희가 진단이라고 얘기 드렸죠. 진단은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보안에 이슈가 될 것들을 사전에 제거하죠. 그리고 두 번째 탐지를 하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머신러닝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티어 제로 어셋을 해가지고 거기서 일어나는 위협들을 탐지하는데, 탐지라는 거는요 실제 뭔가 행위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AD는 특징상 제가 만약에 AD의 관리자 계정을 탈취했다라고 하면요 모든 단말에 랜섬웨어를 감염시키는데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일어나죠. 그래서 그래도 빨리 탐지를 해서 대응하는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좀 늦는 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D, 저희가 온프라미스 AD나 아니면은 애저 AD 같은 어떤 계정과 권한을 갖고 있는 관리하는 서비스에 대한 보안을 할 때는 프로텍션이라는 개념이 좀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텍션은 쉽게 보시면은 파이어월과 같다. 그러니까 AD, 그러니까 계정을 누군가가 생성하거나 권한을 주거나 하는 행위들은 AD 안에서 데이터의 변경으로 일어나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전에 제어하는, 못하게 막는 것들을 저희가 프로텍션이라고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그 온프람 환경입니다.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하이브리드 환경은 그 온프라미스에 있는 데이터가 그대로 클라우드로 넘어가기 때문에 온프라미스가 불안정하면 그대로 클라우드도 불안정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온프라미스가 굉장히 안전적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안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퀘스트는 온프라미스 보안 영역, AD 보안이라는 영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솔루션을 제공해 오고 있었고요. 근데 얘가 하이브리드 넘어가면서 얘를 어떻게 통합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게 이제 솔루션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오늘 소개드리는 그 내용은 시큐리티 가디언이라고 하는 솔루션에 대한 건데, 이거는 기존의 온프라미스의 AD 보안을 했던 체인지 오디터라는 제품에서 오는 데이터, 그 다음에 기존의 오피스 365, 5365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에 있는 쪽에서 런타임이 일어나는 데이터, 그리고 어세스먼트, 결국은 설정 내역들을 가져오는 어세스먼트 영역의 데이터를 조합해서 설정 데이터, 온프라미스 런타임 데이터, 클라우드 런타임 데이터를 조합해서 진단, 보호, 탐지, 개선까지 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으로 나온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온프라미스 AD의 보안은 어떤 것들이 있냐? 얘는 단말 간의 위협 전파가 되고요. 얘를 리터럴 무브먼트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주로 AD와 단말 간에 연결되어 있는 SMB 프로토콜을 통해서 공격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국내에서 발생했던 거의 모든 형태의 AD 사고는 이 SMB 프로토콜을 통해서 공격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략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요. 보안을 할 때 중요한 4가지 영역을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프리벤트죠. 프리벤트는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심플한 게 진단이죠. 진단을 통해서 위협이 될 수 있는 인자를 사전에 제거해서 위협을 사전에 예방한다라는 게 프리벤트고요. 두 번째는 프로텍트.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무언가 행위하는 것들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회사 내에서 봤더니 자꾸 누군가가 이상한 계정을 막 만들어가지고 쓰고 있어요. 이게 보안이 필요가 되겠네? 라고 하면은
프리벤트를 통해서 이상한 계정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탐지가 될 수도 있지만 허용되지 않은 계정을 통해서 계정을 생성하는 것을 막고 싶다라고 하면은 프로텍트를 통해서 막을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탐지는 일반적인 시그니처나 패턴 베이스와 유사한 형태의 알려진 위협들을 탐지하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분석. 잘 아시겠지만 단말 보안에서 EDR이라는 게 있죠. EDR의 핵심 중에 하나는 데이터를 준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보안 솔루션들은 문제가 있어를 알려주지만 왜 문제가 있어, 어떤 거를 통해서 얘가 문제가 있었는지에 데이터를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리스판드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서 데이터를 주죠. 얘도 동일하게 이거 근거가 되는 모든 데이터들을 제공해주는 개념이 다이그노스틱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사실 뭐 보안과 약간 관계 없을 수도 있겠는데 복구입니다. 근데 이거는 보안 쪽에서 좀 바라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AD 같이 계정과 권한을 갖고 있는 데이터는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바로 보안적 이슈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가 어떤 파일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회사 내에 있는 파일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복구를 했더니 원래 이 사람이 갖고 있던 권한은 3개월 전에 그러니까 저는 현재 A라는 파일 시스템의 권한을 갖고 있고요. 3개월 전에는 B라는 시스템의 권한을 갖고 있었죠. 근데 만약에 3개월 전으로 다 데이터를 복구한다라고 하면 저는 A도 갖고 있고 B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B는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권한인데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시스템 레벨의 백업 복구는 인프라 레벨에서 많이 다루긴 하지만 이런 권한과 계정을 갖고 있는 시스템들은 보안적 측면에서 많이 다루고 있다라고 개념으로다가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AD를 복구하는 단계를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서비스 다중화입니다. 모든 복구의 가장 첫 번째는 가용성이죠. 가용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식은 서비스를 다중화하는 거죠. 이중화, 삼중화. 가장 더 좋은 거는 액티브라는 거죠. 그런데 액티브 디렉토리는 앞에 액티브가 붙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서비스 아키텍처가 모든 서비스가 액티브 상태로 되면서 내가 특별한 설정을 하지 않아도 그냥 몇 가지 설정만 하면 모든 데이터가 리플리케이션 되는 아키텍처를 갖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좋게 돼 있죠. 얘는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 구성을 할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지역적인 안배, 데이터 센터 어디까지 넓지, 해외 어디까지 넓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설정만 하지 기본적인 것들은 제품 내에서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이터 레벨의 복구입니다. 시스템의 설정을 바꿨을 때 그런 것들을 복구할 수 있는지. 세 번째는 시스템, OS, 서비스 레벨의 복구. 네 번째가 재복구입니다. 보통 레가시 백업 솔루션이라고 하는 넷백업, 빔, 컨볼트, 그 다음에 아크로닉스 같은 제품들은 다 이쪽 시스템 레벨 복구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처럼 이제 전문화된 복구 솔루션들은 데이터 레벨 복구, 시스템 레벨 복구, 재복구를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해주는 영역의 솔루션이 AD 전문 복구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상에 있는 복구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쭉 듣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퀘스트는 내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퀘스트는 글로벌로 AD 보안 영역의 리더에 있는 회사고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AD 보안, AD 복구 영역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코셀링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트너에서 정의한 11개 카테고리의 AD 영역에 대해서 유일하게 전체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막 알려져 있는 보안 업체는 아니지만 우리가 액티브 디렉토리, 5365, 하이브리드 AD 쪽에 우리가 어떤 관리적인 측면이나 보안적 측면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글로벌 리딩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